자, KTNG 많이 들어보셨죠? KTNG 담배 파는 회사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KTNG가 무슨 약자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마다 아는 게 달라요. SPC 그룹이라고 안 하고요. 상미당 홀딩스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SPC란 약자를 내리고 1945년에 처음 만든 빵집 이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2001년에 경남 통영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든 기업이에요. 그게 지금 기업 가치가 3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다이소가 있죠. 다들 뜻을 아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이소, 그쵸? 없는 게 없는 가게, 그럴듯하잖아요? 아닙니다. 오늘은 사라진 이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지운 회사들도 있고요, 줄임말이 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KTNG 많이 들어보셨죠? KTNG 담배 파는 회사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근데 KTNG가 무슨 약자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마다 아는 게 달라요. 일단 이 회사의 전신이 국가기관이었죠. 전매청,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였습니다. 영문으로 치면요,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을 따가지고 KTNG가 된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도 KTNG 하면 코리아 타바코 앤 진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2002년에 이 회사가 민영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회사는 담배인삼공사라는 이름을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다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KTNG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됐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다른 이름을 쓰자니 KTNG가 너무 유명하고 그래서 그냥 KTNG를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서 뜻을 바꿔버리죠. 이제 KTNG는요, 코리아 투마로우 앤 글로벌, 이런 식으로 한국의 내일과 세계화다, 이런 의미로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공식적으로 KTNG가 이거는 어떤 표현도 아니다, 그냥 그거 자체가 고유 명칭이다, 그냥 그게 이름이다, 무엇의 약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뭐 이름 세탁의 교과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래는 담배도 들어가고 이름에 그랬었는데 그게 다 빠지고 그냥 KTNG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KTNG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LG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LG에서 갈라져 나온 게 GS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LG가 럭키랑 금성이랑 합쳤다가 갈라져 나온 거니까 LG와 금성이니까 골드스타, 그래서 GS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GS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 뜻이 없는 이름입니다. KTNG와 비슷해요. 그냥 GS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굿 서비스, 글로벌 스피릿 같은 의미를 그때그때 붙여오긴 하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GS는 그런 뜻 자체가 없다. GS가 그냥 약자가 아니라 GS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TNG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뜻을 비워두면 나중에 어떤 뜻이든 채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SPC 아마 파리바게뜨라든가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삼리포빵 이런 거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걸 다 가진 회사가 SPC거든요. 그럼 SPC가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일단 삼립과 샤니의 S, 하리크라상의 P,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 Other Companies 해가지고 C 해서 SPC다, 이런 계열사의 이니셜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요, 슈퍼브 컴퍼니 위드 패셔네이트 앤 크리에이티브 피플이라는 이 말의 약자 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의 최고 기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요, 이거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내가 SPC로 줄여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SPC를 만들고 나중에 그 이름들의 의미를 붙인 겁니다. 이 회사의 원래 뿌리는 1945년이죠. 해방된 해인데요, 이때 창업주 허창성 창업주가 황해도 웅진에 작은 빵집을 열어요. 그러니까 동네 빵집이었던 거예요. 그 이름이 상미당입니다. 상미당. 이 빵집이 서울로 내려와서 삼립이 됐고요, 호빵을 만들고 파리바게뜨를 만들고, 그리고 SPC가 된 겁니다. 근데 2026년 1월에 SPC 그룹이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새 지주회사 이름을 SPC 그룹이라고 안 하고요, 상미당 홀딩스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SPC란 약자를 내리고 1945년에 처음 만든 빵집 이름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지난 2월에는요, 그룹의 모태 기업인 SPC 삼립이 사명에서 SPC를 떼고요, 그냥 삼립으로 됐어요. 그 계열사 이름에서 SPC를 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식 설명은 지주회사 체제가 그렇게 되니까 SPC란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춘 명칭 정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 몇 년간의 그런 부정적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SPC에. 그래서 그런 부정적 이슈에 얽힌 이름, 이 이미지들을 분리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SPC란 이름은 80년 전 빵집의 이름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사라지는 중이라는
된다라는 거죠. 천천히 사라지면서 이름을 상미당홀딩스로 바꿀 건데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생생한 이름 교체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제품 브랜드였는데 아예 회사 이름을 잡아먹은 경우가 있죠. 오리온이라는 이름은 지금 나온 그런 이름은 아니고요. 1962년부터 있던 유서 깊은 브랜드입니다. 심지어 1962년에 회사 이름을 잠깐 오리온 제과공업으로 바꿨다가 2년 만에 다시 동양제과로 되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회사가 47년 정도 쓴 동양제과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오리온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름이 뭐냐면 이게 회사 설명이요. 굉장히 솔직한데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설명이에요. 근데 소비자들이요. 초코파이 하면 동양제과가 아니라 오리온이다 라고 브랜드를 바로 떠올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그래 이걸 오리온이 사실 동양제과야를 다시 한번 설득하고 그러니 그래 우리가 이름을 바꿀게, 우리가 사실 오리온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제품 브랜드가 회사 이름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꾼 건 아니고요. 동양제과일 때 동양이 영어로 오리엔트잖아요. 그리고 오리온이니까 발음이 묘하게 비슷하죠. 동양이란 한자 이름이 별자리다라는 글로벌 이름으로 갈아탄 셈이 되는데 근데 발음은 비슷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리온이라는 이름이 거부감 없이 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종의 선택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적표는 나와 있습니다. 초코파이로 중국과 베트남을 제패한 이 오리온이요 2026년에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회사가 진짜로 별이 된 거죠. 오리온이란 별이 됐습니다. 초코파이 팔아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자, 지금 기업들 예전 거 뭐 그 50년대, 40년대, 뭐 심지어 조선시대 그런 기업들 얘기했는데 최근 기업들의 이름은 어떤가 한번 보면요. 일단 제일 재밌는 기업 이름은 2001년에 경남 통영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든 기업이에요. 이 학생은 원래 프리첼이라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무진장 신발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프리첼 카페. 무진장 신발 많은 곳 줄여서 무신사죠. 이게 20살도 안 된 이 조만호라는 신발 덕후가 한정판 운동화 사진을 모아놓고 놀던 동호회 이름이 바로 무신사였어요. 그게 지금 기업 가치가 3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동호회에서 왜 바뀌었냐라고 하면 프리첼 유료화 사태가 터져요. 그 프리첼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회비를 받겠다, 돈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튀어나가면서 싸이월드 이런 데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도 내가 굳이 돈까지 써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계기로 커뮤니티가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회사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서버비가 없으니까 창업자가 아끼던 그 소장 운동화 있죠. 그런 것을 팔아가면서 사이트를 유지했다라고 하죠. 삼성이요.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을 때와 비교해 보세요. 무신사 이름에는 염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있는 거예요. 무진장 신발이 많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요즘 세대의 감각인 거죠. 같은 인터넷 시대의 이름이지만 결이 좀 다른 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후드 해가지고 이웃집에 친절한 뭐 검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내비게이트 항해하다에다가 사람을 붙이는 전미사 이하를 붙여가지고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네이버라고 한 거죠. 두 회사의 공통점은 어쨌든 각자의 세계가 있죠. 그 세계를 이름에 담았다. 그래서 대기업 이름이 뭔가 지향점, 야, 저 크고 멀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체적이고 그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 됐다라고 해서 문법이 교체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덧붙여 보면요. 다이소가 있죠. 다들 뜻을 아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이소, 그렇죠? 없는 게 없는 가게 그럴 듯하잖아요. 아닙니다. 사실 다이소는 일본 회사 대창산업이에요. 일본 발음으로 다이소에서 온 이름이에요. 이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997년에 박정부 창업자가요. 서울 천호동에 낸 첫 매장의 이름은 다이소가 아니었어요. 아스코 이븐 프라자였습니다. 일본 백엔숍에 물건을 납품하던 회사가 국내에 직접 매장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일본 다이소 산업이 지분 34%가량을 투자하면서 그 이름을 동의를 구해와요. 그래서 이름을 빌려와서 간판을 다이소로 바꾸게 되죠. 2001년에 바뀐 거예요. 다이소라는 이 이름은 어원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가져온 뒤에 우리말로 절묘하게 이게 잘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이것을 만든 좀 후행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업주도 일본 다이소 발음과 우리말 다이소가 우연하게 일치했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에 한국 다이소의 모기업이요. 일본 측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22년 만에 합작 관계를 정리하고 완전한 한국 기업이 된 상태입니다. 이름은 일본에서 온지 몰라도요. 회사는 이제 완전히 한국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시대의 화석이죠. 회사는 미래를 향해 가지만 이름에는 그 회사가 태어난 순간이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열어보면 역사가 나오고요.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 시대가 바뀌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게 될 그 간판들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 시리즈의 목표였습니다. 지식편이죠. 다만 저희는 이름을 안 바꾸고 계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